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7 더하기 8이라는 간단해 보이는 계산 하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참 여러 가지 풀이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강화할 수 있는 역량들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학습지 같은 걸 이렇게 놓고 네. 그냥 문제를 기계적으로 쭈루룩 푸는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계산을 두고 이걸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물론 아이가 처음에 다른 방법으로 잘 못 풀겠죠? 아이들은 하나 배우면 한 가지만 할 줄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그런 활동들을 같이 하면서 한 문제를 풀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그 방법들을 엄마가 같이 이제 옆에서 도와주면서 네. 혹은 선생님이 도와주면서 다른 방법을 질문을 통해서 유도해주는 과정들을 거쳐가면 여기서 아이들이 이 계산 능력에서 이야기하는 수학의 전형적인 풀이 절차, 다시 말해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능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그냥 잘한다는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계산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바꿔가면서 하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계산 능력이 강화가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학적 사고력이 늘어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결과 평가가 아니라 과정 평가를 해야지만 수학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거고, 그럼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학원에서 해주기가 사실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없나요? 사실은 이걸 해줘야 되는 곳이 학원인 거죠. 왜냐하면 학교는 공교육의 특성상 개별적으로 봐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요즘도 뭐 학원이 옛날처럼 막 100명씩 때려박아 놓는 이런 대형 학원이 있진 않잖아요. 다 소규모로 수업을 하는데 오히려 학원에서 이렇게 봐줘야 아이들이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을 받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기회가 되면은 어떤 학원을 고르면 좋은가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릴 건데, 뭐 지금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러한 탐구를 하게 해주는 선생님을 만나야 돼요. 누구나 원하죠. 누구나 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린 봐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제 같은 업계 입장에서 좀 변을 하자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오래 걸리거든요. 이것도 이제 어머니들께서 기다려주실 수 있어야, 그러니까 사고력이 생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이거를 조금 견뎌내야 되는데, 학원 가서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덧셈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학원도 잘 못하는 부분들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선생님도 그렇게 해야 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이제 아이들이 그런 영향을 키울 수 있게끔 잘 기다려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할 때 이제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이 많은 상담을 통해서 협의점을 조금 찾고, 그리고 이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또 학부모님들은 믿음을 갖고 기다려줘야지 선생님들도 마음껏 편하게 그렇게 지도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선생님하고 어머님들 사이에서 소통이 많이 이루어져야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얘기한 것 같은 활동들을 계속 많이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내가 외우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어느 날 7 더하기 8이 얼마 했는데 그냥 15하고 바로 나왔어. 마치 외운 것처럼. 이렇게 되면 아름다운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수학은 또 외워야 된다라는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수학은 외워야 되지만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하다 보니까 저절로 암기되어야 된다. 그렇죠. 아름답네요. 그러니까 암기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의 양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늘려야 될 지식의 수준은 앞서 이야기했지만 내용 영역에서 정해놨어요. 그 이상의 지식을 늘리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시간 동안에 수학적 사고력을 올릴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데 대부분 다 계속해서 지식의 양을 늘리는 활동들밖에 안 하니까 안타까운 거죠. 사실 그건 또 눈에 바로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또 안심이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지식의 양을 늘리는 거에서 안심하지 말고. 그리고 또 그렇게 불안한 마음이 드시거나 할 때는 댓글로 알려주시면 상담을 해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담하는 것들을 저희가 또 같이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아니면 블로그 통해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적 사고력의 측정 능력의 4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계산 능력이고, 계산 능력은 사고력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 생각했는데 지금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계산 능력을 사고력을 기르듯이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야지 나중에 수능도 잘 볼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방식으로 수학적 사고를 쌓아가야 이것들이 발판이 돼서 수능 시험을 잘 보는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수학적 사고력의 첫 번째 항목 계산 능력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이해 능력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